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 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5월에 거의 마지막이 돼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 한 해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5월 달이 거의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하고 대신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본다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올 초에 비해서 올 초는 1900선이 깨졌었죠. 근데 지금 현재 2100선 이상에서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감을 올 한 해는 상반기 때는 뭐 괜찮았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좀 제대로 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신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이후로, 그러니까 요번 시간 이후로 올해 안에서 재차 다시 또 기회가 있는지 한번 그런 상황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추세 관련돼서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전체적인 시간을 이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증시 깨부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시장 지수를 한번 보면서 오늘도 이 시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재미있는 추세 이야기라고 해서 전체적인 큰 추세 흐름에 따라서 현재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추세, 우리가 약간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약간 좀 신뢰가 떨어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항상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전부 다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거든요. 하나만 맞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또 기본적 펀드멘탈이 안 되는데 주가만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거고, 반대로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개가 맞물려서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런 추세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펀드멘탈 측면이라든가 현재 그 추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판단을 해보면서 지수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지수 움직임을 한번 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차트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어서 딱히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작년이었죠. 2013년도, 2014년도 때 옆으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변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대신에 보면은 저점 라인 때는 계속 올라가는, 저점 라인 때가 높아지고 옆으로 가고 하면서 이전 저점보다는 이렇게 높아지면서 옆으로 힘을 모아가는 이런 과정을 보인 이제 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시면 좀 전에 제가 표시해놨던 그 자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자리가 이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해가지고 작년 7월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상해 종합 지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상해 종합 지수가 좀 전처럼 그렇게 급등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추세라는 것은 이제 추세가 새로 시작이 될 때는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그 다음에 힘이 모아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지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저점을 만들어가면서 옆으로 횡보한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가기 전에 옆으로 이렇게 지겹게 이렇게 모았던 그런 상황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종목 투자할 때도 분명 우리가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서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항상 미리 예상을 해본다면 즉 올라가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예상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걸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7월 달에 분명히 제가 중국 시장에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옆으로 횡보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 힘이 잔뜩 모인 상황이라서 중국 정부에서 어떤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위로 분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 그때부터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게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가 시작되는 이런 자리 이전 저점보다도 이렇게 높아지는 데에서부터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돌아설 수 있겠구나. 즉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죠. 2013년 이제 2010년도 9월 달부터 해서 2011년도 4월 달까지 가파르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고점 라인대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시점에 고점이 이거보다는 높아지지 못하고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이전보다는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면은 약간 좀 여기서 너무 밀리면 올라가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쉽게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즉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추세가 크게 이렇게 돌아서서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중국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너무나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못 올라가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분명히 판 사람들도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후회를 하는 거죠. 즉 추세라는 것은 항상 이전부터 이렇게 그 신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 고점이 높아지다가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리가 이 부분이고, 그때 당시 이제 종합지수죠. 종합지수가 2150포인트 라인 때 지금 위치 정도 되죠. 지금 위치 정도에서 더 갈까 말까 하는, 그때 당시 분위기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2230 돌파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대부분 다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2011년도 분명히 기억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쌍봉 형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봉우리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밀리는데 쌍봉 형태로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 자리에서 고점이 높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고점이 낮아지면서 전저점 라인대가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락폭이 무지 긴 상황입니다. 즉 이때 초기 단계 빠질 때 2100포인트였는데 바로 2050포인트 오니까 기관들이 이때는 막 주식을 쓸어 담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 쓸어 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밀리면서 2150포인트짜리가 1650포인트대까지 밀리다 보니까 기관들이 밑에다 막 손절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아래로 확 내려 팔면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뭐냐면 여기서 바로 만약에 악재가 나왔을 때 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전저점 라인 때 깨질 때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놨다면 이렇게 깨질 때 중간에 많이 빠졌다고 사지는 않겠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뭐 엄청난 그런 손실을 보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 쌍봉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큰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어깨, 머리, 어깨가 되면서 헤드앤숄더형이 주봉 차트나 이런 데로 보시면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크게 밀리는 그런 하락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지수의 이런 추세, 즉 지수가 분명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락으로 꺾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느 시점이 깨지면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깨질 때 크게 이제 손실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초창기 때 치거나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생각 안 하고 추세가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펀더멘탈 상으로 저평가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사들어갔다가 여기서 손절매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즉 정리를 해본다면 펀드멘탈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추세적으로 뭔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단지 펀드멘탈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주식을 좀 싸게 사느냐 그리고 얼마나 비싸게 사느냐 이런 중요한데 그런 위아래로 움직일 때 변곡점이 있죠. 그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다면 전체적인 시장하고 맞물려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게 종목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응도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 선물 시장이 주식 시장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해외 시장에서 뭐 이제 좀 안 좋은 악재라든가 이렇게 나올 때 국내 시장 선물이 먼저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다 선물을 막 미리 팔아놓고 악재 나와서 크게 밀리고 이런 경우들도 과거에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선물을 보지 않고서는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수의 흐름만 보고 이걸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선물 시장의 그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물 시장이 원래는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정답이죠. 그죠? 큰 주식이 한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선물은 쫓아가는 그런 게 이제 정답 원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선물 시장이 만약에 하락 추세다. 선물 시장이 하락 추세다 그럴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암만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오히려 주가는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 밀리면서 음봉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미국 시장은 막 급락하거나 글로벌 시장 급락하는데 우리 시장의 선물 추세가 상승 추세다 그럴 경우에는 아침 시초가 낮았다가 양봉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지수 관련된 추세를 점검을 하려면 선물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물 시장의 흐름에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지 우리가 지수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돌아서는 그런 자리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그런 이제 선물 시장의 그런 흐름의 기준은 선물 차트 흐름으로 120분 차트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갭보정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즉 갭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물 시장 아침부터 확 떠서 시작하거나 확 내려서 시작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아침 시초가의 갭을 이제 치우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갭보정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갭이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 갭이 생긴다. 갭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침부터 떠서 시작하거나 내려서 시작할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다 새벽에 열린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다 아침 떠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밀려서 시작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이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선물 시장의 흐름이 가장 주된 그런 방향인데 만약에 시장의 큰 상승 추세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힘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대한 힘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힘이 있는데 미국 시장이 만약에 빠져서 시작하게 되면은 이 거대한 힘이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방향을 확 틀어버릴까요? 아주 가끔가다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 큰 추세가 상승인데 미국 시장이 밀렸다고 바로 밀리는 게 아니라 아침 시초가는 밀렸지만 도로 플러스까지도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큰 추세가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즉 큰 힘들이 위로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가 밀려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고 순수하게 추세만 확인하기 위해서 갭보정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보정 차트 흐름으로 해서 우리가 선물의 그런 방향을 우리가 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지 우리가 선물 흐름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기술적인 분석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선물을 크게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선물이 만약에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국내 기업들의 실적, 1분기 실적이면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이 위쪽 방향으로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위쪽으로 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기술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단지 전체적인 이런 방향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은 기술적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는 이제 틀리는 거죠. 즉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펀드멘탈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뭔가 맞아야지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시장의 전체적인 큰 방향의 선물 흐름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이거랑 엇갈려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걸 올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거는 이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암만 그 힘이 크더라도 시장을 방향에 움직이는 사람들도 전체적인 시장이 끌어올라 줘야지 같이 합세가 해줘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많이씩 매매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제 시장 분위기가 맞춰서 어떻게 맞춰줘야지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서 투자 주체들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를 결정을 할 때 이런 실적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와서 중간에 한번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즉 우리가 실적 시즌 때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한번 출렁거리죠. 왜?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끝났으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즉 그런 쉬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도 좋아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오고 쉬는 과정에서 과연 하락으로 계속 전환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2분기도 좋기 때문에 밀렸다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단지 기술적인 흐름으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2분기에도 좋을 거기 때문에 요번에 밀릴 때 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가니까 눌림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듯이 우리가 실적도 추세를 점검을 할 때, 추세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글로벌 시장이 이제 지난번 유럽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항상 그 밀리는 과정에서 독일의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하다 보니까 지수가 밀렸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악재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바닥이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 양적 완화가 계속 되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또 더 푸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내년 9월까지 풀 거니까 악재가 나왔을 때가 바닥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논리, 즉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예측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한다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나온 상황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지 기술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런 뉴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아이디어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추세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모르고는 전체적인 시장의 저점을 잡아내기는 절대 어렵습니다. 저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리는 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그죠? 그리고 실적이 가장 안 좋았을 때가 밀렸을 때, 우리가 매매 타이밍에 있어서는 항상 올라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로 가장 저점이 나왔을 때는 실적이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때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가장 저점이죠. 그리고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수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이렇게 실적이 안 좋다고 급락했을 때 망하지 않는 이상 이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사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당시 2008년도 5월 달에 1900포인트였습니다. 1900포인트 때서부터 해서 2008년도 10월 27일 날 892포인트까지 1000포인트가 넘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수상으로 1000포인트가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별로 얼마나 그런 이제 많이 빠졌을까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보시면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들어서 GM이 파산을 했습니다. 즉 2008년도의 위기가 이제 확산되면서 그거에 대한 여파로 GM까지 파산하면서 정말 위기 상황이 됐는데, 이전의 악재만큼 분명히 그런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는 바닥이 오히려 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때 당시 이제 GM이 파산했을 때가 이때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가장 저점 라인 때 892포인트고, 그 다음에 저점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악재가 나왔는데도 저점이 깨지지 않고 위에서 이제 터닝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즉,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암만 악재가 나오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딱 캐치를 한다면, 이제부터 악재가 나와도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구나. 즉 추세가 전환되는, 아까 보여드렸던 악재가 나왔는데도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급락하고 나서 저점이 892포인트 찍었는데 GM 파산할 때도 안 밀리고 오히려 위에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매매 타이밍에 있어서는 가장 저점 라인 때는 이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 때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여기서 이제 돌아서는 그런 상황, 이런 자리가 지수상으로는 가장 저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종합 지수상으로 큰 관점에서 이런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우리가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할 때 거의 비슷하죠, 그죠? 계속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때 고점 돌파 못하고 여기서 작게 쌍봉 형태로 크게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듯이, 고점에서 이런 패턴, 바닥에서 이런 추세의 전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물론 이제 올라가는 거 뭐 이제 중간에 추격해서 사가지고 막 대응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 이제 추세가 어디서 전환이 되느냐,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크지 않고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좀 약간 비싸게 쫓아 사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항상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고 뭔가 이제 좋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가 오히려 지나고 나면 그때가 대부분 다 고점인 거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그럼 그거 관련돼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때도 리포트가 나오고 바닥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우리는 항상 위에 맨 마지막 나온 리포트 그 내용이 이제 처음 나온 걸로 생각을 하고 계속 보면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나서 보면 항상 많이 올라왔을 때 그런 내용이 이제 이슈가 돼서 나오면서 이제 밀리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전환에서 이제 밀려서 바닥이 만들어지거나 올라왔을 때
최근에 이렇게 저점이 나와서 이렇게 돌았은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돌았을 때 어깨, 머리, 어깨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즉 바닥권에서는 이렇게 헤드앤숄더형, 역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나오던가 아니면 쌍바닥 패턴이 나오던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그리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다 많은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밀렸다가 어깨 한 번 더 밀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크게 오르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바닥이 한 번 만들어지고 두 번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이제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럴 때 모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를 약간 좀 장황하게 했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큰 시장의 그런 흐름의 방향을 정할 때 아까 선물 120분 차트를 보고 갭보정 차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왜 갭보정 차트를 봐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갭보정 차트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선물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 여기 있죠? 지금 현재 보신다면 지난번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두 번의 바닥이 나오고 좀 전에 그 차트 흐름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의 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전저점 라인 때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터닝하다 보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물 시장에서 본다면 지난번 4월 초에 2150포인트 라인, 2189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모습 본다면 크게 두 번의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타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거의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위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며칠 전에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점이 이제 바닥이 요번에는 이제 저점이 아래로 깨졌기 때문에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우리가 매수를 확신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다. 즉 고점 라인대를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고점 라인대가 돌파가 되면은 추세가 정말 길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선물 흐름으로 보신다면 저점 라인대가 이제 높아지는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고점 라인대가 돌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나오고 나서 오른쪽 어깨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즉 여기서 위로 돌파를 해서 타기 시작을 하면 이전에 두 번의 바닥에서 올라갔던 이때만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번에 올라올 때는 2200포인트를 돌파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선물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선물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밀릴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 많았습니다. 즉 이런 구간에서는 미국 시장이 밀려도 양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구간에서는 미국 시장이 밀리면은 미국 시장이 올라도 음봉으로 끝나는 구간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아직까지는 확인은 돼야 되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변곡점, 즉 추세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터닝하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대신에 이제 돌파가 되면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꺾인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팔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완벽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렁거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출렁거리다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밀리면 또 밀리는 대로 대응해야 될 그 시점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곡점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슬슬 선물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제가 뭐 이제 전체적인 펀드멘탈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한번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번에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그죠? 근데 2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분기 성수기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1분기 때 많이 올라와서 밀렸던 종목들이 2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즉 기술적으로
이제 크게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 지금 조정받았다가 재차 다시 올라가면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가고 있죠. 미국도 지금 전고점 돌파한 상황에서 조금씩 양양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은 특히 1분기 때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지만 2분기 때는 경제 지표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금리 인상이 빨리 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물가는 크게 안 오르고 견조하게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시장이 딱히 국내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수급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면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지수가 이런 패턴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선물 120분 차트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이제 올라왔다가 쉴 때는 워밍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선물지수 위로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가 제대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일단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은 역시나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매매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뭐 대응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추세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이제 추세하고 플러스 펀드멘탈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는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종목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저점을 잡아낸다든가 이런 부분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이 시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그 주도도 깨부시게 황대현입니다. 이제 장의 흐름들은 완연한 그 봄의 기운이 상당히 스며들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 게임이 그동안 이루어졌었고요. 거래소 시장도 서서히 현재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요. 이제 그 하반기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 최근 그 코스닥 시장이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이오 테마들의 그 주가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어질 것인가, 이런 측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 현재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그 대응 전략을 좀 본다면요. 현재 그 다우존스의 그 지수 차트 흐름을 볼 때 상당히 그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도리어 이제 그 주가를 갖다가 이렇게 그 반전을 하게 또는 그 현재 조금씩 탄력을 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또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제반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 최근 고용 지표 외에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주택 지표라던가 소비자 심리 지표, 이런 부분이 그 현재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수년 가능성이 현재 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 즉 뭐냐면 현재 그 흐름을 봤을 때 경기는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현재 경제 지표의 그 흐름들이 조금은 낮아진다 하더라도요. 중기적인 그 흐름을 볼 때 양적 완화 이후에 미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은 주가가 그 상승을 하지만 조금 더 하반기에 갈수록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면 도리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즉 예정대로 경기가 좋아져야지만은 현재 그 흐름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상당히 그 현재 그 미국 주가 그 흐름을 볼 때 지금 보시는 게 일봉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면 정말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18,351포인트까지 왔던 부분인데요. 꾸준하게 주가 상승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그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그 흐름들이 견조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부럽습니다. 제가 봐도요. 우리나라 주가 대비 엄청난 그 탄력을 주었던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는데도 꾸준하게 주봉상 이렇게 그 탄력을 주면서요. 추세 흐름이 아직도 이탈되지 않은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최근에 새로운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는 것, 다들 이제 노화된 그 재료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트 흐름을 볼 때는 이런 재료들이 그 주가를 갖다 크게 밀리진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추세가 아직도 미국 그 다우나 나스닥 부분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즉, 판이 계속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다우존스가 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호흡 조절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요.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현재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도리어 금리 인상이 나타날 때 아마 저는 이것이 하나의 촉매 역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되면은 강달러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생각만큼 가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중요했던 부분이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충격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최근에 들어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내성이 붙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독일 지표를 이렇게 보면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 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이후에 이제 12,390분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꺾어선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봉이지만은 현재 20주 이동 평균에서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솟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지금 가파릅니다. 그런데 현재 양적 완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단기 조정을 주고 있지만 독일 지표의 흐름을 볼 때 유럽 지표죠. 최근 양적 완화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게 드라기 총재가 경기가 소폭소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던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날 정도로 지금 유럽 경제는 상당히 긍정적 흐름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상도 그 눌림목을 주고 어떤 그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위치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다. 즉 판이 상당히 안정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입니다. 정말 거침없는 하이킥입니다. 최근 그 주가를 볼 때 엄청나게 탄력이 좀 부여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그 눌림목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최근에 주봉상. 그런데 다시 한번 강한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의 글로벌 시장의 그 현재 주가의 방향성이 추세가 아직도 상방향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주가에 일단은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가의 그 흐름을 봤을 때 그동안 이제 그 위에서 현재 단기 조정을 줬던 부분이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이평 부분을 그 현재 돌파를 하면서 정배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봉의 그 흐름을 볼 때 이제 다시 한번 십자 양봉 위에 양봉이 나타남으로써요. 눌림목 이후에 또다시 반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차트 흐름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볼 때는 상당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저는 긍정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수급이 안정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강유로로 갔을 경우에 돈이 유럽 쪽에서 빠져나갈 것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재 양적 완화를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유로화가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진 않고 완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나라 주가의 어떤 그 외국인의 순매도라던가 또 매수 감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그 종합지수 글로벌 지수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현재 긍정적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그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코스닥 시장의 주봉 차트입니다. 3주 그 음봉 이후에 2주 연속 그 양봉의 흐름을 보이면서 또다시 이제 힘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때 거래소 시장은 제가 판단할 때는 바로 이제 선순환 상승은 이제 그 만들어 놨다. 이렇게는 보는데 다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종합지수 흐름상 바로 증권이라든가 현재 화학 건설 이런 쪽이 좀 어떤 선도주의 축이 돼서 먼저 이렇게 같이 그 지수가 움직이다 조금 더 수익률 게임에서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최근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최근 줄기세포 제대열 관련주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서서히 그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업종입니다. 중소형 IT 업종들의 어떤 변화와 정책 관련주에서 선순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바이오 업종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가장 그 중요한 그 코스닥 쪽에 그 현재 흐름을 보고 과연 그 최근에 코스닥은 양대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IT, 또 하나는 바로 최근 그 주가의 상승에 가장 축을 이뤘던 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런 바이오 업종이 왜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아직도 추가 반등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큰 우리가 맥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과연 그 선도 업종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나 그 종목들을 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수익률 게임에 한번 그 접근하는 이러한 그 매매 전략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에서는 오늘 그 제약 바이오를 현재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10년 전에 바로 뭐 삼성 PNC 또는 조화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신약 개발에 대한 그 기대 흐름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기대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바로 글로벌 밸류의 어떤 체인 속으로 들어간다고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그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이러한 그 제약의 그 흐름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기술적인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발전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과거보다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그 제약 업종들 봤을 때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한 그 현재 행보가 한 걸음 더 많이 현재 그 진전이 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바로 글로벌 업체들과 제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우리가 뒤처졌던 신약 개발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조금씩 성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규모 수출 계약 쪽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 부분의 그 기술 파이프라인에서 가서 로열티를 받는 경우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면서 수출 계약에 대한 그 기대치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내 그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업종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코스닥의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거래소의 제약 업종들의 주가의 탄력이 좀 더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현재 이런 그 배경을 볼 때 특히 이제 그 제약이나 바이오 부분이 가장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저는 두 가지라 봅니다. 하나는 수요 증가. 하나는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수요증은 뭐냐면 바로 고령화 그 시대가 현재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지금 뭐 50대가 과거 40대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관리가 높아지면서 케어라는 부분, 헬스케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젊게 산다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따른 현재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그 신약이라든가 바이오 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시대적인 그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이제 우리가 그 봤을 때 미국 같은 거 봤을 때요, 미국 중심으로 최근에 그 주가가 상당히 나스닥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4년째 상승하는데 M&A도 나타나면서 이런 신약 기대감이 과거보다 그 훨씬 더 많이 그 현재 개발되고 또 그 상용화될 수 있는 위치에 오면서요, 수요가 고령화 시대에 맞물리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바이오 섹터 부분의 그 실적 부분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과 수요가 거의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이런 그 4년째 상승은 결국 그 국내 기업의 그 흐름을 볼 때 국내 기업들도 그동안에 이제 바이오 그 업종들 하면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렇게 탁 까보면은 상당히 그 재무제표가 뭐 2, 3년간 빨간 거 적자만,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돈을 투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제약 또는 바이오 업종 대규모 수출 계약을 하면서 어떤 기술료라든가 기술 파이프라인을 받게 되면서 그만큼 한 단계 국내 기업들이 성숙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한두 개가 이제 그런 예의가 나오면은 주변적인 종목군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이러한 그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되고 있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제약 바이오 많이 올랐습니다. 뭐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아직도 현재 우리나라가 그 흐름을 봤을 때 목이 마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축이 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그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 여기서 신약이 하나 탁 터져버린다면은 그 주가는 과거 이제 그 미국 같은 예를 든다면도 10배 이상 올라가도 그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그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그 바이오 업종들이 아직은 우리가 이제 그것이 상용화라든가 그 현재 3차 임상 시험이 끝나서 신약의 어떤 그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대감이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그만큼 제약이라도 바이오, 또 이거에 맞물린 헬스케어 관련 업종들의 그 주가의 흐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의 그 흐름을 볼 때 최근에 정부의 그 쌍벌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조금 침체된 흐름이 있었지만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되면서요, 최근 연간 6%에서 한 11% 정도의 이러한 그 바이오 시밀러 쪽에 그 현재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볼 때 현재 그 2018년까지 연평균 5.5%의 성장성이 또다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이면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나라 그 바이오 업종이나 제약 업종에서 또다시 스타급 종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국내적으로 신약의 그 개발 단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글로벌 그 기업과 제휴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성장 동력 부분의 그 흐름을 볼 때 노령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재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그 제약사에 그 R&D 투자가 나면서 성과가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상당히 이제 연구 개발비를 많이 투자한 기업은 언젠가는 가시를 딸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국내 그 주요 제약사의 그 R&D 비용이라든가 R&D의 그 어떤 그 매출 비용을 봤을 때 유한타증권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한미약품이 좀 앞서가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 녹십자라든가 종근당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최근 이렇게 그 색깔로 봤을 때는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매출 비율도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유한양이나 동아ST, LG생명과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봐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나눠서 오늘 같은 시간에 좀 축약을 탑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그 어떤 그 비용 대비 그 매출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을 좀 우리가 그 뽑아서 봤을 때 한미약품과 지금 메디톡스, 셀트리온이 그 선도주의 그 대장주라는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대장주가 선도주가 가다가 그 멈추면 후발주는 더 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는데 항미약품 같은 경우는 바로 다국적 제약사와 이런 면역치료제 부분에 뭐 HM 그 7124 요번이 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당뇨병 그 폐암 부분에 신약 임상 그 결과가 이제 서서히 그 기대가 된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메디톡스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이죠. 일본, 중국, 그 필로 수요로 그 상당히 그 중국 쪽이나 그 아시아권에서 110%나 현재 증가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정을 줬는데, 바로 램시마 부분이 이제 요번 7월과 9월, 현재 미국의 최초의 항체 바이러스 시밀러 부분에 있어서 허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용화될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 그 미국 지역의 마케팅 파트너분이었죠. 호스피라 이 부분에서 이제 바로 인수를 함으로써요. 현재 그 피피전가요? 요 부분을 인수하면서 현재 상당히 이런 온라인 그 파트너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어떤 매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간상 한 세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에서 종목을 또다시 찾는다면 상당히 최근 시장에서 또다시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동안에 이제 주가의 그 탄력 지금 보시는 것은 주봉이고요. 일봉을 이렇게 보신다면 상당히 탄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봤는데 아마 7만 원과 8만 원 사이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멈춰진다면 최근 그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셀트리온의 이런 기대 신약 기대 이런 부분이 또다시 나타나면 주가의 어떤 상승 기대감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한번 이런 종목도 보시는 부분이 필요해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물론 제가 세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업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부분 7만 원 부분은 지지는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너무 많이 올랐다고 치는데도 지금 최근에 그 한미약품은 아직도 더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그 급등을 좀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이렇게 파동을 봤을 때 주가가 가면서 밀리질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미국 다우존스 주가 봤죠. 꾸준하게 주봉성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장주가 저는 한미약품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다만 이런 조정이 나오길 한번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저점 매수해서 또 지지 라인을 보시면서 또 매매 전략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현재 그 흐름을 볼 때요. 메디톡스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올라갔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세 종목들이 모두 그 추세가 살아있다면은 다른 바이오 업종에서도 상당히 주가 상승 탄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한미약품 이런 메디톡스 셀트리온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뭐 동아에스테라든가 LG생명과학, 종근당, 녹십자 이런 부분에서요 나름대로 어떤 신약 기대감이 높아지는 종목군들 또 차트상 어떤 타이밍상 눌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아직도 바이오나 제약주에서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 다만 많이 오른 종목은 추격 매수보다는 그러니까 눌림목 매수라는 분은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그만큼 고령화 시대에 오면서 상당히 전반적인 그 흐름들이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제약과 바이오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앞으로도 2017년, 18년까지 성장률이 5.5% 이상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바로 제약업종이나 바이오업종에도 수익성을 많이 거머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현재 글로벌 시장 흐름 또 바이오 신약의 현 위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잘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수익을 얻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oing.